안녕하세요. 영토학자 장계황입니다. 오늘은 독도에 관련된 대망의 마지막 시간입니다. 우리가 독도가 우리의 영토였다라고 하는 것은 지금까지 역사적 증거 자료, 우리 역사 문헌뿐이 아니라 일본의 역사 문헌에 관련된 자료, 그 다음에 지적학적 자료. 지적학이라고 하는 것은 이 영토를 관리하는 걸 지적학이라고 합니다. 근데 우리의 지적사항뿐이 아니라 일본의 지적사항까지도 이렇게 분석을 해보니까 역시 우리 땅이더라. 그러니까 세 번째로는 국제법으로 이렇게 봤더니까, 국제관계 속에서 국제법으로 봤더니까 독도가 한국 땅이더라. 네 번째, 실효 지배적 관점에서 봤더니까 또 독도가 한국 땅이더라. 그런데 도대체 일본, 제가 욕 한번 할게요. 이놈들은 왜 이렇게 독도를 자기네 땅이라고 어떤 근거로 주장을 하느냐? 주장을 하는 근거도 없어요. 그냥 독도는 자기 땅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이 오늘 제 끝에 제가 이 일본의 백년 전략이라는 게 있어요. 일본이 얼마나 집요한지는 여러분 너무나 잘 알잖아요. 아주 집요하게 하는데 철두철미하게 계획에 의해서 지금은 우리가 못 먹어도 100년 뒤에는 저 독도를 반드시 갖고 온다고 하는 백년 전략을 갖고 지금 덤비고 있다. 아베 정부부터 시작해 스가 정부 마찬가지라고 하는. 그래서 독도에 대해 일본 측의 주장은 어떻느냐? 역사적 접근 관계에서 본다면 삼국 사기에서 얘네들은 뭐라고 하니까 독도가 우상국의 부속이었다는 증거가 없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상국이었다는 증거가 없다. 근데 이제 우리는 510년 신라가 우상국 복속 이후에 울릉도의 부속 도서로서 한국의 영토 존속되었다고 하는 건 너무나 잘 알죠. 지금 이 부분들이 고려사에도 우산이 독도라는 확정이 없고, 얘네들은 이제 계속 이걸 우깁니다. 우산이 독도라는 확정이 없고 울릉도에 대한 설명만 있을 뿐 독도에 대한 설명이 없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얘네들이 또 한 가지 말이 안 되는 얘기가 뭐냐니까 울릉도에서 독도를 바라볼 수 없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바보 같은 얘기죠. 울릉도에서는 독도가 하늘에 내려다 보입니다. 독도에서도 울릉도가 너무나 잘 보이고요. 그래서 신라시대에는 우산이라 했다. 우산 무릉은 원래 두 섬의 맑은 날에 바라볼 수 있는 어떤 그거다. 이래서 일본의 주장은 아무런 그게 없다. 세종실록 지리지에 이제 우리가 나오죠. 우산과 무릉, 그러니까 독도와 울릉도는 두 섬은 서로가 가까운 날이면 서로 바라볼 수 있다. 이렇게 나오는데 이렇게 이걸 우기고 있다. 신증동국 여지 승남에서도 우릉은 원래 한 섬이라 하였고 독도에 대한 설명이 없다. 얘네들은 이제 이 부속도서라고 하는 이 개념을 인식을 안 하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울릉도와 육지 사이에 있는 우산도를 그랬는데 위치 관계상 독도라 할 수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건 아니고 지금 우리가 독도하고 울릉도를 강원도 울진현에 속한 지역으로 명확히 나옵니다. 이거는 나중에 어디에 나오게 되니까 일본 자료에 나와요. 그러니까 안용보기가 이제 무라카와 가문에 가갖고 얘기를 할 때 그 무라카와 가문에서 뭐라고 얘기해요? 조선 팔도 강원도, 울릉도와 독도가 강원도에 포함된다. 이때는 울도군이 울진현에 속해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자료가 명확한데도 불구하고 자꾸 우기는데 불구하다. 대충 이런 걸 갖고 얘네들은 주장을 하는 거예요. 또 보면은 덕천 막부는 오오단이 무라카와 이제 이 두 가문에게 죽도 도해 면허를 발행하였다. 이 자살골 먹는 거예요. 자, 뭐라고 했어요? 이 두 가문이, 오타니 가문하고 무라카와 가문이 해외에 나가서 고기 잡아할 수 있는 도해 면허를 발급했어요. 아니, 그러면은 자국의 섬 같으면 이걸 왜 발급을 합니까? 그러니까 이런 걸 이제 완전 자살골이에요, 그냥. 남의 나라 영토기 때문에 그걸 했고, 문제는 이조차도 안용보기가 2차 도해를 했으니까 따졌단 말이에요, 가서. 따졌더니 뭐라고 했어요? 알았어. 이 도해 면허 취소할게 해갖고, 이 막부가 도해 면허를 두 가문 다 취소를 했어요. 안용복 때문에. 안용복이 혼자 가갖고 2차 도의를 했을 때, 야, 네 도해 면허를 우리가 조선의 정부에서 허락해주지 않는데 왜 너네 막부에서 허락을 해갖고 도해 면허를 해갖고 고기잡이 하느냐? 하지 말아라 해갖고 알겠습니다 하고 독도와 막부가 어떻게 하죠? 이 두 도해 면허를 다 취소를 해버립니다. 그런 근거, 도해 면허를 취소를 한다라고 하는 근거 자료가 일본에 지금 시마네현 도서관에 참 박물관에 가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멍청한 짓을 한다.
독도가 기록된 최초의 문호로 독도는 송도, 울릉도는 죽도라 기록되어 있다. 뭐 말이 안 되는 얘기도 위에 반복되는 얘기고요. 이 안용복의 활동에 대해서요, 얘네들은 울릉도를 조선용으로 인정하였으나 독도는 그 대상이 되지 않는다. 이게 어떻게 말이 되겠어요? 울릉도하고 독도는 한 묶음입니다. 한 묶음. 안용복의 진술만 참조한 주장은 사실과 다른 것이 많다. 뭐가 다른 것이 많아요? 진해 나라에 지금 아까 무라카와 그 가문에서 가면은 뭐가 있냐면 이렇게 나와요. 조선 팔도, 아까 한번 얘기했죠. 조선 팔도 각 도가 있고요. 강원도하고 울릉도와 독도는 강원도에 속해 있다. 이걸 지금 우리가 갖고 있는 게 아니고 진해가 지금 현재 갖고 있어요. 시마네 현에 가면은 이 박물관에 지금 이게 그대로 있다 이래들. 경의도선을 그린 최초의 지도로 독도는 일본의 영토를 포함하고 있다. 이게 개정 일본 여지 노정 전도에 이래 있다고 주장하는데 그 지도를 옛날에 제가 다 보여드린 적이 있어요. 이렇게 C줄 날줄로 경도하고 이도를 그려놨는데 일본의 본토와 일본이 관장하는 섬은 그 내에 다 있는데 독도하고 울릉도는 그 경도 이도 바깥에 있어요. 진해 스스로가 바깥에서 자기 나라 영토가 아니라고 이렇게 그림을 그려놓고도 이렇게 우기고 있다 이런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가장 중요한 게 이제 유신을 일으키고 나서 이제 자기네 영토를 이제 규정을 짓죠. 그때 이제 조선 국교 제시말 내탐서 살짝 한국에 들어와서 독도하고 울릉도가 어느 나라 땅인가 보고 와라 이렇게 이제 전황이 지시를 해갖고 여기에 의해서 대정관 지령이 나오는데 거기서 울릉도와 독도가 조선용으로 되어 있는 시마를 조사하라고 항목만 있을 뿐이고 그 경위는 기록되어 있지 않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경위가 아니라 결과가 있어요. 이 참 얘네들 이렇게 우기는 거 보면 말이 안 되는 게 이게 지금 시마를 냈다 이게 무슨 그러니까 대정관 지령이라고 하는 걸 여러분 너무나 잘 알잖아요. 이게 이제 막부가 무너지고 메이지 유신이 나서 전황체제로 일본이 한체제 중앙 집권 국가로 갑니다. 그러게 들어가면은 전황이 다스려야 될 영민과 영토를 규정을 합니다. 그 영토 속에 살면 다 영민이 되는 거거든. 그 영토를 규정하기 위해서 뭘 하게 됩니까? 지적 조사를 합니다. 지적 조사를 하려고 하다 보니까 울릉도와 독도도 조사를 해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를 결정을 지어야 되잖아요. 그걸 시마네 현에서 내무부에다 올리고 내무부에서는 최고 권력기관 대정관에도 올립니다. 대정관에서 뭐라고 얘기하죠? 거기는 울릉도와 독도는 이번 조사에서 빼라. 우리 영토가 아니기 때문에 빼라. 명확하게 대정관의 지령으로 내려보냅니다. 이게 가장 핵심적인 부분이거든요. 그 대정관에서 그냥 그런 그 명령을 내는 건 아닙니다. 사람을 살짝 부산 동네를 보내갖고 이걸 조사를 다 합니다. 울릉도와 독도가 어느 나라 땅인지 그 조사를 하는 게 바로 그런데 여기가 뭐라 이거 울릉도와 독도가 조선용으로 되어 있는 시마를 조사하라는 항목만 있었다. 항목 있어요. 가서 울릉도와 독도가 한국 땅이냐 어디 땅이 일본 땅이냐 가서 한국 조사하고 와라 이렇게 했는데 그 경위는 기록되어 있지 않다. 이 경위가 뭐가 중요해요? 이 사람들이 갔다 와서 뭐라 하냐면은 말 그대로 내탐서잖아요. 출장을 갔다 와서 출장 복명서를 제출하는 거예요. 출장 그 보면 경위가 뭐가 중요해요? 복명서 내용이 중요하지. 복명서 내용이 뭡니까? 울릉도와 13조에 나와 있어요. 울릉도와 독도는 조선의 영토다 나와 있어요. 그냥 뭐 말도 되지도 않는 걸 갖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대정관의 결정문 울릉도가 대상이며 독도는 형식적으로 거론된 것이다. 이렇게. 말이 안 되는 얘기잖아요. 이 두 섬을 명확하게 일본 내 죽도의 일도는 이게 지금 우리 문서가 아니에요. 일본의 대정관이면 총리실이에요. 우리나라만 청와대입니다. 거기서 지령으로 내려보냈어요. 여기는 대정관 지령이라고 하는 게 뭐예요? 이번에 지적조사 이 전황의 땅을 규정을 짓는데 이번 조사에서는 울릉도와 그 왜 일도 독도잖아 당연히 거기는 우리 영토가 아니니까 조사를 하지 말아라. 우리 영토 아니다 이렇게
명확하게 얘기를, 내무성도 얘기를 하고 태정관도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일본 독도의 태정관은 일본과 관계없는 곳이라고 했어요. 이에 이제 칙령 제41호는 여러분들이 너무나 잘 알잖아요. 법령으로 울릉도가 강원도에 부속하고 석도를 울릉도의 관할 섬으로 명확하게 규정을 해갖고 영유권 선언을 하잖아요. 고종이 41호가. 독도는 석도의 한문 표현으로 이런 사례는 너무나 많죠. 그냥 석도, 석이 뭐예요? 돌이잖아요. 돌도가 독도가 된 거예요. 그래, 리쾅트 락이라고 하는 개념이에요. 이렇게 되는데, 얘네들은 울릉도의 관할로 규정했다고 한국의 영유권 확립되지 않는다. 이건 뭐, 이게 코미디 정도죠. 석도가 독도라는 증거는 없다. 그러니까 얘네들은 공부를 안 하는 거예요. 석자가 돌석자인지를 모르는 거예요. 이 전라도에 가면은 전부 돌을 뭐라고 하죠? 독이라 그래요. 진도에 가보세요. 그 인접에 다 가면 이제 돌을. 그러니까 석도는 돌도고 돌도는 독도가 되는 거예요. 이 바보 같은 얘기들이고요. 시마네현 고시를 하잖아요. 1905년도에. 그래서 고유한 일본의 영토였던 것을 국제법에 따라 재확인한 것이다. 고시 의무 규정은 없으며 지방의 고시를 통해서 영유권 확인은 당시 일반적인 조치였다. 지네가 말이 안 되면 일반적인 조치였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시마네현 고시는 여러분 너무나 잘 알아요. 뒤에서 뭐 앞에서 다 했기 때문에 무주지 선점론, 아무도 이 국적이 없는 땅이기 때문에 우리가 무주지이기 때문에 우리가 갖고 간다, 선점했다, 이렇게 하고 하는데, 이건 너무나 간단해. 거기가 무주지가 아니었다는 것을 증거를 대면은 이 건은 해당이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더욱 중요한 것은 그건 유주지였다라고 하는 너무나 뭐 역사적으로 많이 있고, 가장 중요한 것은 시마네현 고시를 할 때 이자들이 어떻게 했어요? 시마네현 고시를 했던 고시문이 있습니까? 죄송하지만 없어요. 그냥 회람용이라고 빨간 도장 찍힌 것만 있어요. 왜 없냐 했더니 불이 났다, 이렇게 옹색한 변명을 할 정도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고시문 자체가 지금 없습니다. 그게 가짜예요. 그래서 시마네현에서 뭐 1월 23일인가 2월 23일인가 뭐 언제 가끔가다 보면 뭐 그걸 하잖아요. 시마네 다케시다의 날인가 뭘 하는데 바보 같은 얘기들이다, 이렇게 얘기하고요. 여러분 뭐 너무나 잘 아는 스칼핀 677호, 우리는 늘 얘기하지만 군정을 우리가 3년 받았는데 대한민국은 군정의 영토를 이양받은 거예요. 스칼핀 677호는 최고 사령부는 일본의 영토에서 제외하는 지역으로 울릉도, 제주도, 독도를 명문화시켰다라고 하는 건 너무나 이제 뭐 여러분들 제가 여러 번 주장을 해가 잘 알죠. 일본의 행정권을 정지하는 수입의 영토를 규정한 건 아니다. 이 뭔 말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이거는 이 스스로가 해석의 능력이 없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명확하게 제가 영문 자료까지 지난 시간에 보여드렸죠. 이 스칼핀 670을 보면은 이렇게 나옵니다. 일본의 영토에서 제외하는 지역으로 울릉도, 제주도, 독도, 이렇게 딱 명확하게 독도가 나와 있어요. 근데 이거를 그냥 그 영토를 주장한 거 아니고 행정권을 정지하는 거다. 바보스러운 표현이다, 이렇게 하고요. 대일 강화 조약이 맺어지죠. 이게 이제 여러분 샌프란시스코 조약을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에 일본의 모든 권리를 포기하는 지역으로 울릉도, 제주도, 거문도, 독도는 제외되었다. 이건 제외된 게 아니라 지난번 국제법 시간에 너무나 많은 얘기했죠. 12차까지 가는 이 11차까지 초안이 있는데 1차부터 5차 초안까지는 독도를 명기했고, 6차 초안이 미국이 공산화를 우려해갖고 독도를 뺐고, 7차 초안은 신사의 나라 영국에서 다시 단독으로 만들겠다라고 해갖고 다시 넣고, 8차부터는 서로 간의 협의에 의해서 복잡한 문제니까 앞으로 어떨지 모르니까 일단은 부속 도서의 개념으로 작은 섬들은 빼자라고 해갖고 빠져있는 게 전부예요. 그렇다고 그게 뭐 일본 영토라고 규정되어 있거나 이런 비슷한 얘기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말 되지 않는다. 가장 중요한 게 아까 지난번 시간에 크리티컬 데이트, 평화선을 이승만 대통령이 선언했다. 공해 자유의 원칙에 따라 무효다. 왜 무효예요? 영유권을 선언한 거를 지네가 무슨 자격으로 무효라고 합니까? 일본의 영토에 대한 침범이다. 말 같지도 않은 얘기죠. 모든 연안군의 보존 수역 대륙붕을 선언할 수 있는 국제 관행에 따른 것이고요. 대한민국 인접 해양 주권의 대통령 선언으로 독도를 포함하고 있고 영유권을 국제법에 맞춰 선언을 한 거예요. 그래서 크리티컬 데이트이기 때문에 이 이후에 어떠한 증거가 나오더라고 하더라도 크리티컬 데이트 이후의 증거는
보장할 수 없다 이렇게 나오는 거고요. 그 일본이 지금 이걸 주장하는 것은 뭐 여러분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이게 지금 제일 처음에 얘네들은 이제 시마네현의 고시를 할 때는 무주지 선점론을 갖고 얘기했어요. 여기는 무주지다. 임자 없는 땅이었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우리가 이제 야, 왜 임자가 없었어? 이 유주지 입증하면 되니까 살짝 바꿉니다. 논리를. 뭘로 바꾸냐면은 고유 영토설로 바꿉니다. 옛날부터 우리가 했다. 그러니까 얼마나 말이에요. 무주지였다라고 했다가 고유 영토설 이건 논리적으로 안 맞는 거예요. 무주지였다며. 그런데 왜 태초 이래부터 고유 영토를 자기네 거야. 무주지였는데 안 맞는 얘기죠. 이거를 이제 가장 중요한 게 전 국민을 체계적으로 이게 지금 이제 이 100년 전략인데 이게 지금 우리가 제일 두려워해야 될 부분이에요. 이제 요 얘기를 오늘 마지막 얘기로 하는데요. 전 국민을 체계적으로 교육을 해갖고 무력 시위를 해갖고 독도 인근에서 국지전을 벌일 예정이고요. 이걸 통해서 나중에 유엔의 중재에 의해서 ICA를 갖고 가겠다라고 하는 게 얘네들이 지금 갖고 가는 전략입니다. 그러면은 얘네들이 여기서 얘기하는 전 국민의 체계적 교육 문제가 너무나 심각한 문제인데 이 문제를 오늘 마지막 얘기로 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게 여러분들 포클랜드 전쟁을 잘 아셔야 됩니다. 포클랜드 전쟁을 알게 되면 독도가 보입니다. 포클랜드 전쟁은 뭐라니까요? 남아메리카 대륙의 동남단에 있고요. 아르헨티나 대륙부에서 약 500km 정도에 떨어져 있어요. 남대서양의 소도인 포클랜드 영유권을 둘러싼 영국과 아르헨티나의 분쟁입니다. 자, 요거 이제 간단하게 뭐 이해를 하고 일본의 100년 전략을 얘기를 할게요. 실질적으로 1833년에 이 이후에는 영국영입니다. 그 국제법적으로 사실적 영국 땅이에요. 그런데 1816년에 에스파냐로부터 이 아르헨티나가 독립을 하는데 그 영유권도 계승한 것으로 아르헨티나는 인식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르헨티나의 사람은 에스파냐로부터 우리가 독립을 할 때 포클랜드 섬을 우리가 이양을 받았다 이렇게 인식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1833년 이후에 포클랜드는 영국령으로 국제법에 맞게끔 다 만들어져 있었어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제 에스파냐로 독립할 때 자기 걸로 인식을 하다 보니까 우리 땅에 영국이 무단 점유한다 이렇게 지금 인식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82년 4월 1일부터 무력으로 점령에 감행한 데 대한 발단을 전쟁을 치르는 거예요. 그래서 영국은 뭐 근해에 석유가 매장되어 있고 또 이제 남극 대륙의 전진 기지로 포클랜드 방위를 위해서 상당히 중요하게 또 여기고 있고 그래서 4월 26일에는 포클랜드 제 동남쪽 1500km에 있는 남자자 섬으로 탈환을 다시 함으로써 전쟁이 마치게 되는데 뭐 5월 20일 유엔 사무총장 조정 교섭이 실패로 돌아가자 영국군은 포클랜드에서 상륙을 하고 75일간의 격추 끝에 영국이 이긴다. 자, 뭐 이 내용이 중요한 거 아닙니다. 자, 포클랜드 휴전과 아르헨티나군의 철수에 양측이 합의하였다. 이렇게 했는데 참 재밌는 말이 하나가 있어요. 전쟁 종식이 아니고 포클랜드 휴전이라고 이렇게 표현하는 게 이게 앞으로 이제 불씨가 이제 계속 되는데 자, 제가 포클랜드 전쟁을 왜 얘기를 했느냐. 일본의 100년 전략이 이렇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여기에 이 전쟁의 원인은 아르헨티나 국제법적으로 완벽하게 영국영입니다. 이거는 뭐 누가 얘기해도 영국영이에요. 그런데 이 아르헨티나의 전 국민은 교육을 받을 때 포클랜드는 아르헨티나의 영토인데 영국이 무단 점령하고 있다고 교육을 받는 거예요. 몇백 년간 그렇게 교육을 받다 보니까 뭐 우익 인사가 대통령이 당선이 되면은 우리 영토에 왜 영국이 무단 점령하느냐 쳐들어가자. 자, 항상 이런 문제가 발생이 될 수가 있습니다. 독도에 대해서 일본은 지금 아주 아베 정부에 들어와서 체계적으로 교육을 하고 있어요. 우리는 뭐 독도 교육을 하긴 하는데 일본만큼 철저하게 체계적으로 교육이 되지는 않는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자, 지금의 사실적으로 40대 이상의 일본인들은 독도가 한국 땅이라고 대부분 인정을 합니다. 우익 인사들하고 정치권에 관련된 사람만 독도를 주장하고 우기는 거죠. 자, 그런데 이런 분들이 체계적으로 계속
공부를 시키고 교육을 시키면은 앞으로 30년, 40년, 50년 뒤에는 지금 초등학교 다니던 애들이 뭐가 돼요? 의원이 되고 총리가 됩니다. 그때는 뭐냐면은 그냥 자국의 이익을 위해서 독도가 다케시마가 일본 땅이라고 주장하는 게 아니라 평생 교육을 그렇게 받아왔기 때문에 다케시마는 일본 땅이고 한국이 무단 점령을 하고 있다라고 인식을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러면 무서운 일이 벌어집니다. 일본이 늘 우리보다 육군과 공군은, 육군은 우리보다 지고 공군은 비슷비슷하고 해군은 압도적으로 이긴다, 이렇게 지금 인식을 하고 있는데 뭐 사실적으로 그렇습니다. 그럼 얘네들이 예를 들어 독도 앞에 와서 국지전이 벌어지면 어떻게 하냐 이거죠. 뭐 우리가 해군력을 뭐 높여갖고 전쟁이 이기고 지고가 중요한 게 아니라 국지전이 벌어지게 되면은 틀림없이 미국은 일본 편을 들 확률이 되게 많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늘 그 미국이 일본을 보고는 뭐라고 하냐면은 코너스톤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는 뭐 그렇게 린치핀 이렇게 얘기해요. 우리는 핵심 국가라고 얘기해요. 일본은 우리 린치핀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건 코너스톤, 주춧돌이다. 그러니까 동남아를 포함해서 중국, 동북아 이 전체를 아우르는 데 있어 갖고 코너스톤, 일본이 주춧돌의 기능을 담당함으로써 어떤 미국은 뭐를 이렇게 군사비를 많이 아낄 수 있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 자위대를 이렇게 전쟁에 참가할 수 있는 평화법을 무력화시키고 전쟁 가능한 국가로 만들고 이런 행위가 지금 미국이 허락을 하고 있는데 만약에 그렇게 된다라고 하면 최소한 그 ICJ에 지금 우리가 강제 관할권 배제 때문에 안 가도 되는데 이런 국지전이 일어난다면 어쩔 수 없이 갈 수밖에 없지 않느냐. 이거를 지금 일본은 노리고 있다라고 하네. 그래서 50년 뒤에 지금부터 체계적으로 교육을 시켜갖고 완벽하게 이 다케시마가 일본 영토라고 인식하게끔 하는 이런 체계를 하고 있는데 대한민국 국민 여러분, 우리가 일본보다 보다 명확하게 독도가 우리 땅이라고 하는 것은 이론적으로나 사실적으로 알고 있어야지 우리의 독도를 지킬 수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제가 상당히 그 오랜 기간 동안에 이 사단법인 우리 역사 바로 알기에서 주체가 돼갖고 아마 단일 이렇게 유튜브에 이렇게 많은 독도를 역사적 접근, 지정학적 접근, 국제법적 접근, 시료 지배적 접근, 이 네 가지에 대해서 역사적 접근도 우리 문헌과 플러스 일본 문헌, 또 이 지적학적 접근도 우리나라 지적학적 접근하고 일본의 지적학적 접근, 또 세 번째로는 국제법에서도 국제관계의 이 해방 공간에서 일어났던 각종 국제적인 법에 의한, 국제법에 의한 모든 부분을 조망을 했고, 마지막 시료 지배적 접근에 관련돼 갖고도 이렇게 강의를 했습니다. 여러분, 이 강의를 이 하나가 있는 게 아니라 수십 개의 이 강연 영상이 있는데 잘 보시고 대한민국 역사를 지켜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독도를 아는 것은 민족을 아는 것이고 독도를 지키는 것은 민족을 지키는 것입니다. 우리의 독도는 작은 섬이 아니고 대한민국의 자존심이고 민족의 상징입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모든 강의 마치겠습니다.